안녕하십니까. 강기술공학 특강 12주차 1차 시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기술공학이 4차 산업 및 내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자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타 고등학교 이렇게 타 학생들한테 타 전공 학생들한테 혹은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강기술공학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자료긴 한데 우리 학과 학생들한테도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강기술 정의, 뭐 이렇게 강통신 분야, 디스플레이 분야, 광학 설계 분야, LED 조명 분야, 내재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제 4차 산업 정의 같은 거를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 고민 교수님이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소개하는 분야는 이제 원래 이 분야 강의술 분야가 더 훨씬 넓지만은 그 중에 이제 우리 학과에서 주로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교수님들 전공 분야를 고려해 가지고 이제 선정해서 이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여러분이 4학년 동안 이제 강의술 관련해서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가르친 내용이 이제 강통신 분야하고 디스플레이 분야는 이제 저 딱히 이제 가르치지 않았지만 근데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기술 예를 들어서 이제 조명 나이트소스를 쓰는 조명 설계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PC 이제 전파되는 기하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기하광학이나 뭐 코드 파이버 같은 것도 이제 이게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LED에 관련된 기술들 그것들도 다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낸드 디자인은 이제 기하광학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코드 파이버 기술이 이제 낸드 디자인 기술인데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센서, 시각용 센서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발달됐죠. 이 렌즈 디자인 기술은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핸드폰에 뭐 카메라 안 달리는 데 없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CCTV 안 달리는 데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카메라가 거의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노트북, 그리고 안 달린, 없는 데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아파트 주변에서 감시용 카메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옵티컬 리소그래피 여기에는 이제 내재 기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측 기술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광학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옵티컬 리소그래피는요. 그 다음에 이제 계측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내재 계측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센서가 됩니다. 내재를 이용한 센서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측량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레이저 가공 기술. 레이저는 이제 레이저만큼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제 파워풀한 이렇게 장비는 없습니다. 커팅하고 용접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기계적인 가공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레이저 가공으로 뭐 만드는 거 없습니다. 자동차, 선박, 비행기, 그다음 반도체 심지어는 그다음에 또 심지어 강통신 분야까지 이렇게 이제 넓은 범위에서 내적 가공이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강의를 했던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중첩이 되는 내용과 중첩이 되는 분야들만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뭐 강기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정의를 굳이 내린다 그러면은 광학기술과 전기전자, 정밀기계, 신소지 기술이 융합된 첨단 공학 분야로 디스플레이 산업, 반도체, 초고속 강통신 산업, 내중형 산업 등 뭐 4차 산업 관련 첨단 부품 산업 등 기반 학문이 되는 것을 이제 강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4차 산업이란 말이 많이 나와서 하도 되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기술 전망 보면은 이제 글로벌 동향 같은 걸 보면은 주로 이제 강기술은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점유물처럼 점유 기술처럼 사용되어 왔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뒤지 않을 만큼 강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기술과 자동차 기술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함께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은 이제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기관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률 6.6% 성장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한 946조 원 규모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요. 그리고 국내는 이제 이런 이제 일부 글로벌 동향들이 이렇게 이제 강기술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체에서는 이제 강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기존 전통적인 이제 학과들 전기, 기계, 전자 이런 학과들만 이렇게 육성하고 있고, 실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최첨단 분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갈 4차 산업을 이끌어갈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강기술 인재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는 또 이렇게 강융합 기술 기반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 공급 추진에 대한 이제 정책을 법률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것들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무래도 국가에서 이제 이쪽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내재나 과학 분야의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현재 레이저 생산량의 한 40% 정도를 이제 업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 세계 레이저 생산량 40% 정도를 이제 국내에서 많이 한국에서 소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 5위 정도, 전 세계 5위 정도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레이저가 반드시 제조 기술로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이 많이 오게 되는데, 실제로 레이저를 이제 오늘 만들어 가지고 제공한 회사가 이제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이제 저 인력이 이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레이저나 디스플레이, LED, 강통신, 과학 분야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에 응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태이기 때문에 이제 취업이 뭐 이렇게 여지간 여러분이 만약 지금 우리가 학과에서 가르친 기술만 잘 섭렵했다 그러면은 취업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조금 게을리 해가지고 어쨌든 등한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이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못 올라가가지고 조금 취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정도의 기술도 가지고 있는 그 뭐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내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극성만 가지고 있고 성실함만 한다 그러면은 취업하는 데는 크게 마음만 먹은다 그러면 취업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게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강소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는데, 이 강소미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제 강통신이겠죠, 그죠? 이게 강통신인데, 이제 강통신의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강소미입니다. 이거 봉소미는 지금 워낙 강소미를 잘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100kb까지도 이렇게 신호를 전송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소미를 잘 만듭니다. 강소미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제 코어와 클레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이 사이즈는 이제 강통신의 사이즈는 보통 5마이크로, 6마이크로 코어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클레딩은 115마이크로 정도. 115마이크로면 여러분 머리카락 두께보다 살짝 두껍습니다. 살짝 두꺼운 사이즈인데, 그 안에 이제 조그마한 강소미 코어가 있는데 그 안에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각 빛 정보를 집어넣는데, 거기에 이제 그 빛 정보에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5마이크로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어디에 전선에 걸어 놓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 형태로 이렇게 만듭니다. 케이블 형태로 단단하게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여기 동선도 들어있고, 여기 안에 코어, 여기 이제 광선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해저 케이블로도 많이 쓰이는데, 요거는 그냥 일반 케이블이고 요거는 해저 케이블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다 같은 데 건너서 멀리 가다 보니까 중간에 뭐 증폭기라든지 신호 증폭기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이게 신호 증폭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도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동선이나 이런 것도 이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흡수 특성을 나타내는 커브인데 과장되게 그리긴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1.5 마이크로 금방에 저게가 이쪽 마이크로 이쪽에 굉장히 흡수가 적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영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대에서 이제 주로 많이 통신을 하게 됩니다. 파장대를요. 그리고 이제 거기 신호를 보낼 때도 필요한 게 이제 당연히 이제 광원이 필요하겠죠. 광원으로 이제 내재 다이오드들이 이제 쓰게 되는데, 내재 다이오드는 이제 반도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게 되면 이제 내재 다이오드가 됩니다. 이것도 많이 배웠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뭐 이렇게 퀀텀 구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서 빛을 내는 구간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에너지 구조를. 이렇게 구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 사이즈는 이렇게 조그만합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사이즈인데 뭐 여기 스케일이 지금 100나노 스케일입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색깔별로 이렇게 레이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강온을 해서 전기를 넣었다 뺐다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제 이 신호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강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통신의 기본은 이제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전기 신호를 타자기로 이렇게 따다닥 기계적으로 이제 타자기를 누르게 되면 그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이제 전기 신호로 이제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걸 갖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 강원에다 보냅니다. 그럼 전기 신호에 비례해서 강원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깜빡깜빡 펄스 신호로 바뀌게 되면은 그 신호가 우리가 이제 강섬유를 타고 저기 멀리까지 전달되고, 여기에 이제 디텍터가 있습니다. 빛을 검출하는 디텍터가 있는데, 검출기가 있는데, 그 검출기가 이제 다시 전기 신호를 바꿔서 다른 사람하고 이제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SNS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이런 통신 다 컴퓨터 말고도 여러분 핸드폰 단말기도 단말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신호가 선로를 타고 가서 기지국에서 선로를 타고 가서 강통신 간 다음에 여러분 왔다 갔다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이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될 때 이렇게 다자간 통신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돼 가지고 다자간 통신이 가능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제 안에 이제 요거 이제 여기 교환소 역할을 하는 곳이 이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쪽 있는 사람이 요쪽으로 간다든지, 요쪽 있는 사람이 요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하는 이렇게 이런 통신소가 있습니다. 기지국이.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무슨 이런 곳에 이제 강통신장에서 강섬에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이제 반도체를 위한 집적 회로들을 만들게 됩니다. 보면은 이게 보면은 다양한 파장대의 이제 신호에 다양한 파장대의 이제 신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도체 위에다가 도파로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 마치 강섬유처럼 빛이 도파로를 타고 이렇게 타고 갑니다. 쪼개져서 타고 가서 그다음에 분해돼서 색깔별로 쫙 이렇게 여러 선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반도체 집적 회로들을 이용한 이제 강집적 회로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회로들을 이제 요즘에 굉장히 부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통신 소자로서요. 그래서 강통신 하면 이게 강선이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강선이보다는 지금 현재 이것들이 이렇게 만든 것들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 이제 깔려 있는 이제 강통신 강섬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선들이 쭉 거미줄처럼 있는데, 이 선들이 지금 강섬유들입니다. 강섬유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 미국하고 이쪽 유럽하고 이렇게 무지하게 많은 강솔로가 많이 깔렸죠, 그죠? 이 사이 이렇게 많은 강섬유가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해당되는 바다미터를 통과한 강섬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시아 지역하고 또 이쪽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쪽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도시가 발달돼 혹은 국가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통신 라인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이제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비용을 지출해 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이것들을 깔 때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서로 통신이 필요한 나라들이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만들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돈을 깔게 됩니다. 깔게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그 우리나라 LG전선이나 대한통신 같은 회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주받아서 이제 깔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약간 이제 가난한 나라들 보면 통신선이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깔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강통신용 강선 시장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3.7 이제 빌리언, 이게 뭐 얼마입니까? 빌리언이 뭡니까? 달러로 하면 어떻게 되죠? 빌리언이면은 이제 10억 정도 되겠죠. 그죠? 10억 달러. 10억 달러인데 여기는 30억, 37억 정도 해당되는, 달러에 해당되는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LG전선이나 대한통, 강통신, ES테크, 인터내셔널 같은 회사들이, 국제 회사들이 아까 뭐 해적헬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깔아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국내 이제 통신 선을 이제 해준다든지, 외국 이제 통신 라인을 만들고 구축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도 여기에 뭐 보니까 대한강통신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이제 거기에 또 보면은 이제 통신 강통위는 그렇다 치고, 그럼 강섬위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주고 빛을 또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트랜시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장치들은 이제 보면 이제 안에 부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이제 전기 광학 소자들이 이제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뭐 얘기했던 이제 광 집적 회로라든지 반도체 칩으로 만든 집적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이런 이제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국내에는 국내는 광주에가 다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그 중에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줬을 때 오이솔루션이 그 대표적인 회사고, 글로벌 강통신, 뭐 코셋, PPI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광주에 몰려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은 지금 전망이 5G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이제 이런 부품들에 대한 부품들에 대한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억 불, 120억 불 정도 해당되는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갈리우마스나 베이스 인터그레이트드 지적 회로냐, 갈리우마스 자체의 이제 디스크산 제품이냐, 인디움 포스페트 이제 용이냐, 뭐 실리콘 포토닉스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시장 규모가 있긴 하지만 이게 통틀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옵티컬 트랜스퍼들에 대한 소스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굉장한데, 지금 현재는 오이솔루션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5G 쪽으로 굉장히 잘 선두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코셋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게 이 안에 들어간 또 부품을 또 제공하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광주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 골고루 여러분 선배들이 다 취업해 있습니다. 이게 골고루 다 취업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 있다 그러면은 좀 적극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 분야를 이제 더 넘어서 이제 다음은 디스플레이 분야인데, 디스플레이 분야는 지금 보면은 보면 어딜 가도 여러분 당장 여러분 컴퓨터 화면도 디스플레이 장치지, 그 다음에 핸드폰 장치도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지, 그 다음에 또 어디 하다 버스 터미널 가더라도 이렇게 전광판처럼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지, 그 다음에 버스 안에 지하철 안에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지, 그 다음에 건물 외벽에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지, 집 안에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 노트북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이제 신문도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로 이제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장치는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이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발달 안 하려 안 할 수 없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런 핸드폰이나 전화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노트북 보면은 이렇게 백라이트를 써가지고 LCD 디스플레이들을 많이 썼습니다. LED를 써가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OLED 시장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것들이 시장이 점점 죽어가긴 합니다. 근데 아직도 OLED 시장이 그렇게 유망주적이긴 한데 한전 40% 정도, 나머지 60%는 아직까지 이런 지금 현재 LCD 시장에 있습니다. LCD 시장에 이제 시장이 이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데서 이제 이걸 가지고 돈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 저기 상에 대표했던 이제 나이툴스 써가지고 이렇게 조명 장치, 조명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한 예일 뿐이고요. 또 그 조명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 다양하게 많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플렉서블한 디스플레이인데 이제 OLED나 퀀텀 닷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주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LG에서 만든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everybody, you're looking at something incredibly cool. This is an 18-inch rollable OLED display. I'm here with LG Display at their booth at CES 2016. This might be the future of TV. Maybe it's at least the future of newspapers, if they have a future. So the idea is you can roll up this display. It'll display just like a regular television, moving images, which is crazy trippy if you look at it. You can see they're just kind of rolling around the edge here. Again, they say one of the cool things is maybe you could roll this up and stick it in your backpack. Truly portable television, take with you anywhere. That's not quite full HD resolution yet. They're going to work on that. They're also working on making it larger. 18 inches is great for a portable tablet size or something like that. They want to get it up to television size. You can take it with you anywhere again. And one, of course, the issues with this is where do you put the outlets? Where do you put the HDMI and the power? They're working on that as well. This is obviously not quite to market, not anytime soon, I think. Once they solve for all those issues, though, really, really cool technology. That's a quick look at the LG Display's 18-inch rollable OLED technology. David Katzmeyer here at CES 2016. OLED 분야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회사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신제품 형태로 이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 기술이 더 보편화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의복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터치 스크린 형태로요. 그래서 이것들도 보면 이제 시장 규모가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빌리언 단위네. 그럼 60빌리언, 50빌리언, 500억 빌리언. 우리나라 돈 50조 이상 되는 이제 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500억 달러가 있네. 500이니까 500억 달러 이상 되니까 500조 이상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50조인가요? 그렇게 이제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색깔별로 이제 어떤 제품이 그나마 디스플레이 중에 어떤 제품이 이제 제일 많이 나가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아직도 어떻게 돼요? LCD TV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점점 뭐가 돼요? 스마트폰 시장이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커지는 것이 이제 요 노란색 OLED TV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LCD TV는 굉장히 이제 수요가 아직도 이제 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디스플레이 대표적인 회사로서 삼성 디스플레이, 뭐 LG 디스플레이 있는데 그다음에 조그마한 이제 큰 이제 대형 TV나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삼성이나 LG에서 수출하지만은 소형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들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많은 회사가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타라고 해서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광학 설계 파트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이제 광학 설계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만원경 설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건 특수한 이제 설계고 시장성이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카메라 설계입니다. 카메라 설계가 이제 시장성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 보면은 핸드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CCD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블랙박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소형 카메라가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이제 뭐 핸드폰도 그렇고 모델이 계속 바뀌면 따라서 이거 어떻게 돼요? 핸드폰 이게 카메라도 계속 바뀌어야 되겠죠. 그 설계 비법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설계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캐논 카메라가 이제 어떻게 해서 렌즈를 만든가에 대해서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큰 카메라입니다. The lens is the eye of a camera. 핸드폰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Light enters the camera through the lens. 그래서 Lenses 이제 come 한번 in a wide variety of types. 렌즈를 어떻게 From macro lenses 만드는지 이런 것들 designed to shoot 그림이 objects at 동영상에 very 나오기 close 때문에 distances 한번 to 보도록 telephoto 하겠습니다. lenses for photographing distant objects. Camera lenses are made up of multiple individual lenses that, when precisely combined, make possible distortion-free image capture. Lens design employs computers that perform countless 이거는 아마 simulations 여러분 익숙할 combining various 겁니다. lens 그 코드 shapes, 파이브 가지고 했던 sizes, 설계니까요. arrangements, 여기 and 이름은 이제 아니죠. materials. 여기 이름은 이제 여기 뭐 기계적인 Lenses 코드까지 also 아닌데 incorporate the latest technologies, 이거는 원리를 such as 말해주는 ultrasonic 거고요. motors and image stabilization that corrects for camera shake. Lenses are created by polishing glass. 이 Through 렌즈 years of 만드는 회사로 experience,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Canon 건 has 한국 perfected the 샹북 polishing 정가입니다. process CVI라고 to achieve 하는데 the highest level 전 of 세계에 precision. 렌즈를 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For example, a polished lens 여러분 저 enlarged to the 선배도 size of a 그 baseball 회사에 field would have 취업해가지고 deviations in 얼마 전에 surface accuracy 연락이 less 와서 than 이제 the thickness of a postcard. 이게 취업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은 The use of a polishing 연락을 dish 달라 enables a 그랬는데 level of polishing 특별히 이제 precision exceeding 졸업생들이 1/1000th 한테 of a 얘기했더니 millimeter. 다들 반응이 시원치 Lenses 않아가지고 설계를 continue 못 to 시키게 evolve. 됐습니다. The next time you have the chance to look at a camera, pay close attention to its precision-crafted lens, which was made possible through the latest technology.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에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vanced Driver라는 얘기가 이제 이제 어떻게 봅니까? Advance라가 이제 고급화된 드라이버 이제 보조,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S 마켓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간 게 뭐였어요? 우리 차에 들어간 게 보면은 파킹 시스템 있겠죠. 파킹도 이제 뭐 카메라로 파킹하는 방법이 있고 초음파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음파 쓰는 방법. 요즘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있어가지고 파킹할 때 굉장히 이거 편리하죠. 제가 이제 차에도 이제 대부분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파킹 서라운드 뷰 해가지고 주변에 그 상황을 다 이렇게 한 번에 카메라 4대를 써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찍어대는 카메라가 있겠죠. 그리고 나이트 비전 있고, 나이트 밤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있고, LW 뭔지 모르겠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아주 이거는 또 이제 4차 산업의 일부분인데, 뭐 여러분 계기판들을 갖다가 유리창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니터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을 보니까, 어쨌든 프론트 라이팅 하는 것도 있고,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카메라, 우리 강기술과 관련된 카메라, 서라운드 뷰, 나이트 비전, LDW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헤드뷰고,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강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 기하학적 방법으로 설계를 해야지만이 다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25빌리언 이렇게 파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뭐 이렇게 뭐죠? 저 블랙박스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카메라, 감시용 카메라 주변에 자동차 옆에 사이드 미러에 붙어 있는 카메라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만드는 회사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 설계하는 사람들 많이들 찾는데 여러분도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은
그 분야로 이제 취업하는 것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2차 시에서는 이제 LED 조명 쪽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